65세가 넘으셨다면 이제는 먹는 것이 곧 나를 살리는 약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 몸을 공격하는 무서운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그동안 건강식이라고 믿고 먹었던 생선의 배신에 대해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희 병원에 얼마 전 74세이신 조 어르신이 찾아오셨습니다. 조 어르신은 평생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은퇴하신 아주 정정하고 자기 관리가 철저한 분이셨어요. 매일 10,000보씩 걸으시고 고기는 몸에 나쁘다며 멀리하고 대신 단백질을 보충하겠다고 매일 생선을 한 토막씩 꼭 챙겨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침에 일어나면 눈가가 퉁퉁 부어서 잘 안 떠지고 평소 신던 구두가 꽉 끼어서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건 화장실에 다녀와도 시원치가 않고 변기 안에 거품이 가득한데 이게 몇 분이 지나도 도무지 사라지질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조 어르신의 신장 기능이 이미 3단계 중반까지 떨어져 있었거든요. 어르신은 제 손을 잡고 억울하다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술, 담배도 안 하고 몸에 좋다는 생선만 골라 먹었는데 왜 제 콩팥이 이 모양이 된 겁니까? 하고 물으시더군요. 여러분, 조 어르신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어르신이 매일 드셨던 그 생선들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혈액 속의 노폐물을 걸러서 깨끗한 피를 다시 온몸으로 보내주는 아주 정밀하고 소중한 기관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정수기 필터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슬프게도 우리 몸은 40세가 넘는 순간부터 매년 신장의 핵심 필터인 사구체의 여과 능력이 약 1ml씩 줄어듭니다. 70세가 넘으면 젊었을 때와 비교해서 기능이 30%에서 40% 정도는 자연스럽게 떨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후화된 필터에 갑자기 너무 많은 찌꺼기나 독소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필터는 금세 막히고 터져버립니다. 젊을 때는 아무런 문제 없이 걸러내던 생선 속의 특정 성분들이 이제는 기력이 떨어진 여러분의 콩팥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소화가 안 되거나 배가 아픈 문제가 아닙니다. 콩팥은 한 번 망가지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침묵의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도 지금 조 어르신처럼 아침마다 얼굴이 붓거나 소변에 거품이 생기고 이유 없이 피곤하다면 그건 여러분의 콩팥이 나 좀 살려달라고 보내는 마지막 비명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4가지 생선을 지금 당장 식탁에서 치우지 않으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가서 고통스러운 투석기계에 몸을 맡겨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20년 넘게 진료하며 깨달은 아주 명쾌한 해결책을 드릴 겁니다. 65세 이상이라면 왜 특정 생선이 위험한지, 그리고 내 콩팥을 다시 생생하게 돌려놓으려면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까지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그래서 내 몸이 그동안 그렇게 부었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시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지금부터 내 콩팥을 지키겠다는 다짐의 의미로 댓글창에 숫자 1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10년 뒤 건강을 결정짓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 어르신을 비롯해 수많은 어르신들의 콩팥을 조용히 파괴해온 그 위험한 생선들의 정체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의 식탁에서 당장 치워야 할 것은 바로 반건조 가자미 조림입니다. 조 어르신이 가장 즐겨 드셨던 메뉴가 바로 이 가자미 조림이었는데요. 여러분, 가자미라는 생선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조림이라는 조리법과 가자미를 말리는 과정에 숨어 있습니다. 반건조 생선은 수분을 날리는 과정에서 이미 염분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간장과 소금을 듬뿍 넣고 졸여버리면 그건 생선 반찬이 아니라 신장을 파괴하는 소금 덩어리가 됩니다. 가자미 조림 한 접시만 드셔도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의 70% 이상을 한 번에 드시는 셈입니다. 그럼 이 엄청난 소금이 콩팥에서 무슨 짓을 할까요? 우리 몸에 소금이 과하게 들어오면 혈액 속의 농도를 맞추기 위해 혈관으로 물이 계속 들어옵니다. 비유하자면 낡은 고무호스에 물을 억지로 꽉 채워 넣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높아진 혈압은 신장의 아주 정밀한 필터인 사구체를 사정없이 때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압력을 견디지 못한 사구체는 딱딱하게 굳어버리는데 의학적으로는 이를 사구체 경화증이라고 부릅니다. 필터가 딱딱해지면 노폐물을 못 거르는 건 당연하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이 소변으로 줄줄 새어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자가 진단법이 있습니다. 바로 부종의 위치입니다. 조 어르신처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유독 눈주위가 퉁퉁 붓는다면 그건 콩팥이 이미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심장이 안 좋으면 보통 오후에 종아리나 발목이 붓지만 신장이 안 좋으면 아침에 얼굴부터 붓습니다. 그리고 소변을 본 뒤에 거품이 2분 넘게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건 콩팥 필터가 터져서 단백질이 빠져나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당장 가자미 조림부터 멀리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경계해야 할 것은 1kg이 넘는 커다란 대형 삼치입니다. 시장에 가면 삼치가 크고 실해야 먹을 게 많다고 좋아하시죠? 하지만 65세가 넘으셨다면 생선은 크면 클수록 위험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삼치는 바다의 상위 포식자입니다.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으면서 그들의 몸속에 있던 수은을 고스란히 자기 몸속에 쌓아둡니다. 덩치가 큰 삼치일수록 바다에서 오래 살았고 그만큼 메틸수은이라는 독소를 엄청나게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 수은이 무서운 이유는 우리 몸에 들어오면 배출되지 않고 뼈와 장기에 착 달라붙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은이 가장 먼저 공격하는 타깃이 바로 심장의 세뇨관입니다. 세뇨관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소변으로 최종 완성해주는 통로인데 수은이 이 통로의 세포들을 직접 죽여버립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에 비해 독소 배출 능력이 40%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조 어르신처럼 건강을 위해 드신 큰 삼치 한 토막이 실제로는 콩팥을 망가뜨리고 심지어 뇌세포까지 공격해 기억력을 갉아먹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국내 연구팀이 성인 수천 명을 조사해보니 혈중 수은 농도가 조금만 높아져도 간 수치가 급상승하고 혈관이 막히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크고 보기 좋은 생선이 여러분의 콩팥에는 가장 잔인한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냉장고에 커다란 삼치가 들어있다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 과감하게 정리하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두 가지만 지키셔도 여러분의 콩팥 건강은 절반 이상 지켜내신 겁니다. 이 소중한 정보를 여러분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지금 바로 주변의 소중한 친구분들이나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는 그 한 번의 클릭이 소중한 분들의 콩팥을 살리는 구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로 여러분의 콩팥을 위협하는 생선들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74세 조 어르신께서도 입맛이 없을 때 건강하게 드신다며 샐러드에 곁들이셨던 것들인데 이게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의 식탁에서 당장 치워야 할 생선은 바로 냉장 훈제 연어입니다. 훈제 연어라고 하면 뷔페나 고급 식당에서 자주 나오는 아주 귀한 음식이라 생각하시죠? 하지만 65세가 넘으셨다면 훈제 연어는 한 조각도 드시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훈제 연어 대신 반드시 신선한 생연어를 사서 집에서 완전히 익혀 드셔야 합니다. 그 이유를 의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리스테리아라는 아주 지독한 세균 때문입니다. 보통 세균은 냉장고처럼 차가운 곳에서는 활동을 멈추는데 이 리스테리아는 영하에 가까운 온도에서도 끈질기게 살아남아 번식합니다. 훈제 연어는 생선을 불에 완전히 익힌 것이 아니라 연기를 쐬어 풍미만 낸 것이라 이 세균이 그대로 살아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면역력이 약해진 어르신들이 이 세균에 감염되면 치사율이 20%에 달할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폐혈증이나 뇌수막염으로 이어지면 신장은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그대로 멈춰버립니다. 여기에 더해 훈제 과정에서 생기는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과 맛을 내기 위해 넣는 엄청난 양의 소금까지 생각하면 훈제 연어는 콩팥에 가해지는 삼중폭탄이나 다름없습니다. 조 어르신도 이 사실을 모르고 건강식인 줄만 알고 드셨던 것이죠. 이제부터 훈제 연어는 과감하게 멀리하시고 연어가 드시고 싶을 때는 구이용 생연어를 사서 속까지 노릇하게 익혀 드시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네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참치캔입니다. 참치캔은 비상시에 한 번씩 드시는 정도로 제한하셔야 합니다. 특히 일주일에 작은 캔 하나 이상은 절대 드시지 마십시오. 그리고 캔을 따자마자 바로 드시는 습관도 오늘부터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참치캔의 가장 큰 문제는 인산염이라는 첨가물입니다. 참치의 식감을 부드럽게 하고 보존 기간을 늘리기 위해 이 성분을 넣는데 이게 콩팥 환자들에게는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어르신들은 이 인 성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혈액 속에 인이 쌓이면 우리 몸은 혈관을 돌처럼 딱딱하게 굳게 만드는 석회화 현상을 일으킵니다. 콩팥으로 가는 혈관이 딱딱하게 굳으면 신장은 더 이상 혈액을 공급받지 못해 말라 죽어갑니다. 또한 참치캔 내부 코팅제에서 나올 수 있는 비스페놀 A라는 환경 호르몬도 콩팥의 염증을 유발하는 주범입니다. 어쩔 수 없이 참치캔을 드셔야 한다면 캔을 딴 뒤에 다른 그릇으로 옮겨 담아 10분 정도 두어 유해 성분을 날려보낸 뒤 기름을 아주 꽉 짜서서 드셔야 합니다. 조 어르신께 제가 이 설명을 드렸더니 그동안 간편하다고 매일 아침 참치 샌드위치를 만들어 드셨던 것을 정말 뼈저리게 후회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부엌 찬장을 열어보십시오. 혹시 참치캔이 가득 쌓여있지는 않나요? 냉장고에 훈제 연어가 들어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만 조심하셔도 여러분의 콩팥은 비로소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콩팥은 한 번 망가지면 고칠 수 있는 부품이 아닙니다. 있을 때 지키는 것이 유일한 정답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제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
제가 더 정확하고 유익한 의학 정보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주변 분들에게도 이 채널을 알려주셔서 우리 다 함께 건강하게 100세를 누려봅시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실천 단계로 들어갑니다. 위험한 생선을 피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안전한 생선을 제대로 먹는 방법입니다. 74세의 조 어르신께서는 제가 알려드린 이 루틴을 딱 2주간 실천하신 뒤에 저를 다시 찾아오셨어요. 선생님, 이제는 아침에 일어날 때 눈꺼풀이 가볍고 구두가 쏙 들어갑니다 하시며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여러분도 조 어르신처럼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콩팥앗을 살리는 333 조리법과 일주일 식단표를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 잘 들으십시오. 첫 번째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3대 조리 원칙입니다. 가장 먼저 생선의 배를 갈랐을 때 보이는 그 검은 막, 즉 복막을 칼로 싹싹 긁어내거나 수세미로 문질러서 완전히 제거하십시오. 이 복막은 바다의 오염물질과 중금속이 가장 많이 달라붙어 있는 쓰레기 봉투와 같습니다. 이것만 제대로 벗겨내도 여러분이 먹는 독소의 양을 절반 넘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조건 85도 이상의 높은 온도에서 5분 넘게 속까지 완전히 익혀 드시는 겁니다. 대충 겉만 노릇하게 굽는 게 아니라 속살까지 뜨겁게 달궈져야 리스테리아균 같은 무서운 세균이 박멸됩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생선에나 반쯤 익힌 생선은 콩팥에 독을 붓는 것과 같으니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냉동 생선을 해동할 때 절대 상온에 방치하지 마시고 전날 미리 냉장고 아래 칸으로 옮겨서 천천히 녹이시는 겁니다. 실온에서 생선을 녹이면 히스타민이라는 독소가 생기는데 이건 아무리 불로 구워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독소가 몸에 들어오면 혈관을 자극하고 콩팥에 불필요한 염증을 만듭니다. 반드시 냉장 해동을 생활화하십시오. 그럼 어떤 생선을 먹어야 할까요? 제가 딱 정해드립니다. 작은 고등어와 대구, 그리고 조기와 훈제하지 않은 생연어입니다. 고등어는 오메가3가 풍부해서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 대구는 단백질은 풍부하면서도 지방이 적어 콩팥이 일하기에 가장 편한 생선입니다. 조기는 소화가 잘 되고 생연어는 염증을 잡아주는 항산화 성분이 가득합니다. 자, 이제 일주일 일과표를 짜드리겠습니다. 생선은 매일 드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일주일에 딱 3번이면 충분합니다. 월요일에는 고등어를 구울 때 소금 대신 레몬즙만 살짝 뿌려 드십시오. 수요일에는 대구탕을 끓이되 국물은 한 국자만 드시고 콩팥에 좋은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겁니다. 금요일에는 조기를 쪄서 간장을 평소의 절반만 찍어 드십시오. 나머지 날들은 두부나 계란으로 단백질을 보충하며 콩팥에 휴식 시간을 주는 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 3가지만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소변에 거품이 나면 무조건 콩팥병인가요? 하십니다. 구분하는 법을 알려주죠. 콩팥이 나쁘면 아침에 눈 주위가 붓고 거품이 2분 넘게 안 사라집니다. 반면에 심장이 안 좋으면 오후에 다리가 붓고 누워있을 때 숨이 찹니다. 만약 거품이 금방 사라진다면 그건 단백질을 좀 많이 드셨거나 소변 줄기가 세서 그런 것이니 너무 걱정 마십시오. 하지만 2분 넘게 끈질기게 남아있는 거품은 콩팥의 눈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질문은 병원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이라는데
왜 자꾸 몸이 붓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65세가 넘으면 근육량이 줄어듭니다. 크레아티닌은 근육에서 나오는 찌꺼기라 근육이 없는 어르신들은 콩팥이 망가져도 수치가 정상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병원에 가셔서 시스타틴 C라는 검사를 따로 해달라고 하십시오. 이게 어르신들의 진짜 콩팥 나이를 알려주는 가장 정확한 성적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저염소금이 콩팥에 좋은지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저염소금은 짠맛을 내기 위해 나트륨 대신 칼륨을 넣습니다. 콩팥이 약한 분들은 이 칼륨을 배출하지 못해 심장이 갑자기 멈추는 부정맥이 올 수 있습니다. 콩팥이 안 좋다면 저염소금보다는 일반 소금의 양을 줄이거나 식초나 고추냉이로 맛을 내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이 구체적인 방법들을 들으시니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감이 잡히시죠? 콩팥은 여러분의 관심만큼 건강해집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내 콩팥을 위해 건강한 습관을 시작하시겠다면 댓글창에 실천 혹은 시작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결심이 헛되지 않도록 제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댓글을 남기신 다른 어르신들과 서로 격려의 한마디도 나누시면 더 힘이 나실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2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해온 저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귀를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을 뵈면 더 힘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 중에서 콩팥을 살리는 핵심 비법만 딱 3줄로 요약해 드릴 테니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가자미 조림과 대형 삼치, 그리고 훈제 연어와 참치캔은 오늘부터 여러분의 식탁에서 멀리 해야 할 위험한 생선입니다. 조림에 들어가는 과도한 염분과 대형 생선의 수은, 그리고 훈제 연어의 치명적인 세균과 참치캔의 인산염은 노화된 여러분의 콩팥 필터를 순식간에 망가뜨리는 주범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둘째로, 생선을 드실 때는 반드시 제가 알려드린 333 조리 원칙을 지키셔야 합니다. 생선 뱃속의 검은 막인 복막을 긁어내고 85도 이상의 고온에서 5분 넘게 완전히 익히며 냉동된 생선은 반드시 냉장고에서 천천히 해동하십시오. 작은 고등어나 대구 혹은 조기 같은 안전한 생선을 선택해 일주일에 3번 정도만 즐기는 것이 콩팥을 지키는 최고의 식습관입니다. 셋째로,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침마다 눈가가 붓고 소변의 거품이 2분 넘게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건 콩팥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입니다. 병원에 가시면 일반적인 피검사 외에도 시스타틴 C라는 정밀 검사를 꼭 요청해서 여러분의 진짜 콩팥 기능을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건강은 한 번 잃으면 그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특히 콩팥은 한 번 망가지면 평생을 고통스러운 투석 치료에 매달려야 하는 아주 무서운 장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은 그 비극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배우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74세 조 어르신 기억하시죠? 저와 함께 식습관을 바꾸고 조리법을 고치신 뒤로 이제는 부정걱정 없이 손주들의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하신답니다. 어르신께서 제 손을 잡으며 제2의 인생을 사는 기분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의사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냉장고에 있는 위험한 생선들을 과감하게 정리하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10년 뒤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기계에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즐겁게 여행을 떠나는 활기찬 노후를 선택하십시오. 그 시작은 바로 오늘 여러분의 식탁에서부터입니다. 제가 오늘 전해드린 이 진심 어린 조언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에 든든한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변에 아직도 생선이 무조건 좋다고 믿으며 드시고 계시는 친구분들이나 이웃들이 있다면 이 정보를 꼭 전해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생명을 선물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곁에서 든든한 국민 주치의로서 가장 정확하고 따뜻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콩팥이 다시 생생하게 살아나고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건강과 행복으로 가득 차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